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이 박 대통령 탄핵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발라먹으라고 던져준 셈이고, 니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으니까 혼신을 다해서 복수를 마음껏 펼쳐봐라. 열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멍석을 제대로 깔아준 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미 모든 것들이 좌익 세력들과 검찰, 판사, 정치권에 기획된 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법이고 뭐고.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오늘 5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4탄으로 부제목은 드디어 검사의 윤석열, 판사의 김세윤의 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종찬 전 조선일보 기자의 23년간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4년 6개월 동안 사건 현장을 누비면서 발행한 탄핵 백서를 인용해서 방송 제작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1, 2, 3탄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걸겠습니다. 처음부터 탄핵의 부당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셔야만 중간 그리고 결말을 이해하시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영상 아랫부분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탄핵의 부당함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알리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고요. 현재 모든 언론사들과 여야가 합심이 돼가지고 역대 보지 못한 짓거리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서 내각제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확대시켜가지고 천인공노할 짓을 획책하고 있는 이 종북 세력과 현재 막대먹은 여야의 정치인들을 모조리 색출, 척살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또 믿습니다. 자, 탄핵 전국 당시 우파 진영의 일각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을 겨냥한 부당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 이 사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황당한 말도 많이 하고요. 자, 여러분, 김세윤 판사는 피고 최소원의 판결문에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경우에는 재직 중에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대통령에게 증인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할 특권이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서 설령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특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헌법 84조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검찰 편을 두고 자빠진 거죠. 아니, 네 김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증거가 없어도 좌익들의 공소 제기 또한 검찰의 가공 및 확대 과장 수사는 인정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이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날조 수사를 한 것은 김세윤 판사라는 자가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어렵게 하지 마. 그냥 김세윤이라는 이 판사 이름 여러분들 다시 외워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인간. 자, 그러면서 검찰도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즉 재판에 회부할 수 없지만 수사나 입건은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문재인은 별의별 희귀한 짓을 다 했는데 왜 가만두니? 정말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은 해석을 하고 자빠졌고요. 물론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집권 시기가 뒤집혀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검찰과 판사는 김세윤의 해석과 논리대로라면 문재인은 빨리 잡아 끌어다 수사를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은 해석과 판결을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한마디로 문재인도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문재인과 공모관계가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 제기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놈의 문재인은 되려 자기를 비판했다고 국민을 고소하는 인간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전에 국민들이 저한테 욕을 해서 분이 풀리신다면 그것도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바로 고소해버려요. 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특검 출범이 거론되자 최초의 고발인이자 이 지방의 평검사 윤석열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년 11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윤석열 검사를 특검의 수사팀원이 아닌 수사팀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단체는 민주노총 서울 본사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윤석열은 2016년 12월 2일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조작 날조 수사에 신호탄을 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 자료에 근거가 된 언론 기사의 생산 과정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고발인이 희망하고 주장한 바에 따라 특검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수사팀장을 맡아서 진행된 특검 수사는 그 태생부터가 공정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음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박 정권 대 좌천이 된 최동욱과 윤석열을 꼭 집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이 박 대통령 탄핵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발라먹으라고 던져준 셈이고, 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당했으니까 혼신을 다해서 복수를 마음껏 펼쳐봐라. 열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으려고 멍석을 제대로 깔아준 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윤석열의 성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상승 진급을 했고, 문재인은 더 나아가서 보수의 계멸을 윤석열에게 지시를 하게 되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보수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다 감옥에 가둬라. 윤석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임기 내내 200명이 넘는 보수 인사들을 다 잡아놓고 그 대가로 검찰총장으로 또다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고참들을 다 제끼고 지방의 평검사 따위가 불과 2, 3년 만에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윤석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가 싫어하는 조국 일가 빼고는 온갖 정권의 비리들을 보호하는 역할만 했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범죄가 확실한데 라임, 옵티머스, 윤규근 사건부터 해가지고 북한 석탄 밀매, 우리들 병원, 울산 선거 개입. 울산 선거 개입은 한번 기소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기사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확실한 증거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각이 될 만한,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냥 야야 한번 기소하는 척해. 어차피 이거 기각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액션 한번 취한 거 말고는 뭐 있습니까? 그렇게 무수한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결과가 없어요. 예? 수사만, 임기 내내 수사만 하는 척했지 뭐 하나 한 게 있습니까? 범죄가 확실한데도 단 한 가지 비리도 해놓은 게 없어요. 내가 해도 하겠다. 보수 인사 잡아넣는 일만 해댔죠. 팩트죠, 이거는. 자, 오늘의 핵심은 이미 모든 것들이 좌익 세력들과 검찰, 판사, 정치권에 기획된 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조작 날조된 수사로 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들끼리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 정권의 보복과 개인의 출세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부터 슬슬 윤석열의 조작 날조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이고, 판내기들의 활약도 스물스물 기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어둠의 세력들을 주제로 5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고, 현재 윤석열이 희한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자신의 출세와 보복을 목적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고,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한 정권의 권력 앞제비 노릇을 지금까지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이젠. 문재인과 한 몸이니까. 자, 정상적이라면 절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탄핵의 진실 5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